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세별입니다. 2025년 5월 18일 오후 11시입니다. 오늘 열린 첫 대선 후보 TV토론회 어떻게 보셨습니까? 누가 뭐래도 오늘의 주인공은 이준석이었죠. 지금 모든 화제성을 거의 씹어 먹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들어가 보시면 평소에 이준석을 좋아하지 않던 커뮤니티까지 거의 이준석으로 도배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들어가는 여성 카페 평소에 이준석 비호감이 높은 커뮤니티인데도 오늘 이준석 너 때문에 정말 2시간 시간 가는 줄 몰랐다. 이재명 다음에도 확실하게 두들겨 패줘. 뭐 이런 식의 응원 글까지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누가 뭐래도 오늘 토론의 승자, 주인공은 독보적으로 이준석 후보였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는데, 자, 이준석 후보 위주로 오늘 토론회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화제성 1위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나야 나 이준석. 자, 오늘 이준석 후보는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는 별로 공격하지 않았죠. 작정하고 나온 것 같습니다. 이재명을 상대할 사람은 나지 김문수 당신이 아니야. 자, 그래서 거의 이재명을 주 타겟으로 토론에 나섰는데, 자, 이준석 후보 때문에 정말 이재명의 수준 바닥이 그대로 드러나다시피 한 이런 토론회였습니다. 자, 오늘 이준석이 히트시킨 이 화두가 여러 개 있는데 몇 가지 들어볼까요? 호텔 경제론. 저는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만 아마 이걸 모르셨던 분도 오늘 이걸 언급함으로써 대체 이재명이 뭐라고 얘기를 했던 거야? 호텔 경제학이 뭐야? 호텔 경제론이 뭐야? 아마 찾아보셨을 겁니다. 자, 이준석 후보가 이재명 후보가 얘기했던 사실 호텔 경제론을 얘기한 건 아니죠. 기본소득을 얘기하면서 호텔을 예로 들어서 돈이 돌고 돈다. 뭐 이런 식의 정말 황당한 논리를 폈는데 그거를 본인이 이름을 붙인 겁니다. 호텔 경제론이라고. 자, 그래서 잠시 후에 살펴보겠는데 이런 호텔 경제론 이게 왜 히트가 되느냐? 지금 곳곳마다 이걸 패러디한 밈들과 아주 패러디한 글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이 외에도 이재명은 어려울 때 내 옆에 쓱 다가오는 사이비종기와도 같은 사람이다. 조심하라. 그리고 아니 이분은 작전주로 주식을 시작하더니 말하는 게 너무 허황됐다. 코스피 5천까지 간다. 그리고 원화에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겠다. 이거 다 정말 경제 아무것도 모르는 허황된 이런 공약들이라는 거죠. 이 이재명은 그냥 퍼주기밖에 모른다라는 게 잘 드러난 것 같습니다. 여기 가서도 다 해줄게. 저기 가서도 다 해줄게. 부산 가서는 HMM 이전해줄게. 해남 가서는 데이터 센터 만들어줄게. 어떻게? 방법은 나 모르겠어. 그러니까 이런 이재명의 어떤 그 바닥이 굉장히 드러난 이런 토론회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뭔가 내로남불도 잘 드러났죠. 공직선거법에 대해서 뭐 허위사실 공표 없애자고 하면서 한쪽으로는 니들 김용태 고발했더라 이런 식의 지적도 있었습니다. 자, 좀 더 세부적으로 보시면 자, 이재명 후보는 오늘 이준석에게 제대로 걸렸다. 이준석에게 제대로 털린 날이다. 그치만 두 번째여서 그런지 몰라도 굉장히 그래도 여유는 있어 보였다라는 정도로 평하고 싶습니다. 자, 이준석의 지적들 한번 살펴볼까요? 자, 부산 가서는 HMM 민간 기업입니다. 해양수산부도 이전하겠다. 그리고 민간 기업,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해운사인 HMM을 부산으로 이전하겠다라고 이재명 후보 공약했었죠. 아니 민간 기업을 대체 어떻게 부산으로 이전하겠다라는 거냐. 그래 놓고서 상법 개정안에는 어떤 대주주나 그 기업주가 일반 주주에게 손해를 끼치는 이런 행위는 못하겠다고 막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상충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는 계속 이재명 후보의 이런 부분들을 지적하죠. 아니 여기 가서 이거 해주겠다. 저기 가서 여기 해주겠다. 다 해주겠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다 보니 서로 맞지 않는 모순되는 자기 부정과도 같은 이런 내용들이 막 나온다라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아니 주 4일제, 주 4.5일제, 나중에는 주 4일제 하자며 그러면서 기업의 손해는 없도록 하겠다. 아니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라고 오늘도 지적을 했었죠. 또 하나 더 있죠.
농가 소득을 보존해 주겠다. 그러면서 청년 일자리는 또 늘리겠다라고 합니다. 이재명과 민주당.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그래서 이준석 후보는 이런 것들은 다 가짜다. 사입이다라고 이렇게 지적을 했죠. 두 개는 불가능한 걸 이렇게 막 얘기한다라는 거죠. 둘 중에 하나만 하시라. 자, 이런 지적이었는데, 자, 이준석 후보의 발언 그대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자, 이재명 후보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최근 양당에서 주 4.5일제를 얘기하고 민주당은 주 4일제까지 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궁금한 게 임금의 감소가 없는 주 4일제를 대체 어떻게 하겠다라는 겁니까? 말 그대로 기업에게 온팡지게 다 넘기겠다라는 것이 아닌지 이재명 후보의 입장이 궁금합니다. 자, 이랬더니 이재명 후보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당연히 임금 감소 없이 주 4.5일제로 가야 하고요. 앞으로 우리가 점진적으로 타협을 통해 나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대체로 이준석 후보는 아니 100조 투자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냐라고 물으면 이재명 후보의 발언은 그냥 잘 타협해서 잘 하겠습니다. 이게 다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준석 후보가 이게 문제다라고 딱 지적을 하면 극단적으로 얘기한다. 그러니까 그 답변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의 반박이라는 게 이준석 후보는 너무 극단적으로 예를 든다. 뭐 이런 반박, 그리고 앞으로 잘하면 된다. 잘 타협해서 하면 된다. 잘하면 된다. 이게 전부였는데, 자, 이에 대해서 이준석 후보 이렇게 또 받아쳤습니다. 네, 지금 확인하신 것처럼 이재명 후보는 어떻게가 빠져 있고 그냥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이런 말씀만 하고 있습니다. 원래 사람들이 어려울 때 옆에 사이비 종교가 다가오는 것처럼 이재명 후보는 가장 위험한 형태의 사람입니다. 사이비 종교와 같이 위험하다. 자, 이렇게 아주 팩폭을 했습니다. 네, 듣는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굉장히 약이 올랐을 것 같은데 그래도 잘 참는 모습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자, 이 외에도 이준석 후보에 의해서 드러난 이재명 후보의 민낯 재생에너지 분야입니다. 이 부분도 이준석 후보가 굉장히 잘 공격했죠. 아니, 해남에다가 풍력 발전을 기반으로 데이터 센터를 만들겠다라고 공약을 했습니다. 이재명과 민주당. 풍력 발전에 기반해서 데이터 센터. 아니, 앞으로 AI 강국하겠다면서요. 그런데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그게 가능하냐? 이 부분을 굉장히 집요하게 물었습니다. 이준석 후보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풍력은 안정적인 전력을 요구하는 데이터 센터에 적합하지 않다. 풍력 발전은 태풍 시 가동이 중단되고 제조, 운용, 금융 등 산업 전반이 외국, 특히 중국에 종속되어 있다. 결국 영광에 있는 원전이나 여수에 있는 화력 발전소, 즉 타 지역 전력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 될 것인데 대체 어떻게 해남에다가 풍력 발전에 기반해서 데이터 센터를 짓겠느냐 이걸 지적한 거죠. 자, 이뿐 아니라 전력 단가도 높고 중국 의존도가 큰 풍력 발전에 왜 그렇게 지속적으로 우호적인 입장을 보이는지 의문이다. 자, 이렇게 왜 이렇게 중국 좋아하는 일을 왜 우리가 이렇게 해줘야 되냐, 이렇게 중국과 관련된 부분을 계속 강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준석 후보, 풍력은 태풍 등으로 초속 25m 이상 바람이 불면 가동을 멈춰야 한다. 에너지 저장 장치, 즉 ESS도 며칠 이상은 버티기 어렵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 이렇게 반박을 합니다. 자꾸 저를 친중으로 몰아가는 것은 부적절하다. 현재 글로벌 데이터 센터들은 기본적으로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운영되는 것이 표준이다. 글쎄요, 표준인지는 몰라도 그게 가능한지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되는지는 미국하고 우리나라가 같나요? 미국 정말 아주 사막 같은 지대에 빵빵하게 태양광 패널 쫙 깔아놓을 수 있는 이게 가능한 미국과 우리가 같습니까? 다르죠, 완전히. 자, 그러면서 이재명, 재생에너지는 가능성이 있지만 ESS, 즉 에너지 저장 시스템을 통해서 보완이 가능하고 기저전력과 병행해 운용하면 충분히 가능하다. 불가능하다고 단정 짓는 자체가 시대착오적이다라고 했는데 저는 불가능할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에서 재생에너지의 원으로만 데이터 센터, AI 그게 가능하다고요? 원전 없이?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 원전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와 똑같은 입장이구나라는 것을 확인시켜 준 것 같습니다. 앞으로 탈원전으로 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원전에 대해서 위험하다라는 선입견이 너무 강하게 자리 잡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계속 후쿠시마 원전 사례를 들면서 위험하다라는 얘기를 계속 반복했는데 자 그래서 에너지, 이 재생에너지와 관련한 이 부분에서는 이재명 후보의 어떤 공약이나 생각이 좀 위험하다라는 생각을 갖게 한 이런 토론회였던 것 같습니다. 자, 이 외에도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황당한 경제관에 대해서 이준석 후보 계속 지적했는데 그게 바로 호텔 경제론입니다. 자, 이거 지금 민주당에서 저런 그림까지 만들어서 지금 저게 굉장히 조롱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이재명의 기본소득으로 경제 활성화가 이루어진다라는 이런 황당한 논리입니다. 자, 이재명 민주당에서 만든 자료인데 한번 보시면 첫 번째 호텔을 10만 원 주고 예약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 10만 원을 받은 호텔에서 침대를 10만 원 주고 구입을 한다. 그 다음 세 번째 또 10만 원이 들어간 그 가구점에서는 치킨을 10만 원어치를 주문한다. 그리고 또 그 다음 치킨집에서는 문방구에서 물품 10만 원을 구입을 한다. 자, 그리고 호텔에서 빌린 돈 10만 원을 이 문방구는 갚는다. 이래서 돈이 돌고 돈다라는 건데 결국 이 호텔을 예약했던 사람은 마지막에 가면은 이 호텔 예약을 취소를 해버립니다. 자, 그러놓고 끝에 뭐라고 하냐면 결과적으로 마을에 들어온 돈은 없습니다. 그러나 돈이 한 바퀴 돌면서 마을 상권에도 활기가 돕니다. 이것이 바로 기본소득이 가져다주는 경제 활성화입니다. 대체 이게 무슨 개떡같은 논리죠? 아니, 결국 이 논리의 귀결은 뭡니까? 호텔 예약했다가 취소하는 바람에 이 호텔은 그냥 망하는 거죠. 장사 안 돼서. 근데 무슨 경제 활성화라고 하는지. 근데 이재명 후보가 이걸 얘기했다가 거기 이준석 후보가 정말 괴짜 같은 이런 호텔 경제학, 호텔 경제론이라는 이름을 붙이면서 정말 지금 온라인상에서 조롱의 대상이 되고 있고 온갖 패러디가 양산되고 있습니다. 하나만 보시면 호텔 경제론 실전 적용편, 저는 이재명을 찍겠다 말하고 이준석을 찍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재명에게 돌아온 표는 없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의 활기가 돕니다. 네, 이런 식의 패러디가 굉장히 많이 양산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을 전혀 몰랐던 사람도 오늘 토론에서 이게 언급이 됐기 때문에 아, 이재명과 민주당이 저런 황당한 논리를 폈구나 전 국민이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준석 후보의 발언 중에 인상적이었던 부분 두 가지만 보시면 자, 그대로 옮기겠습니다. 저성장은 모두에게 고통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는 호텔 예약을 취소해도 돈만 돌면 경제가 살아난다며 돈 풀기식 괴짜 경제학을 말합니다. 그러나 경제 성장은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성장의 본질은 생산성 향상입니다. 수요를 억지로 부풀려 서는 산업이 경쟁력을 가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국제 과학기술 패권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경쟁력 있는 상품을 만들 수 있습니다. 사람의 역량을 키워야 AI와 로봇에 대체되지 않고 일자리도 지킬 수 있습니다. 민생도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지금처럼 고물가 저수요 상황에서 무작정 돈을 풀면 자영업자는 재료비와 임대료 부담만 늘어날 것입니다. 빚으로 쌓은 성장은 모래 위 사상 누각입니다. 우리는 IMF를 통해 그 뼈아픈 교훈을 이미 겪었습니다. 저는 지역의 경제 현실에 맞게 최저임금을 자율 조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겠습니다. 자영업자 숨통부터 틔우겠습니다. 저는 포퓰리즘이 아닌 실력으로 돈풀기가 아닌 교육과 생산성으로 대한민국을 다시 성장시키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든지 다 해줄게. 이거는 책임 있는 리더가 아니라는 거죠. 뭔가 선택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선택과 집중,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이걸 어디에 집중할 거냐, 이걸 잘 선택하는 게 리더인데 여기에 이재명은 적합하지 않다. 굉장히 아픈 지적을 한 토론회였습니다. 저는 마지막 그 마무리 발언도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이준석 후보 이렇게 마무리했죠. 서울의 끝자락,
지하철 4호선 종점 상계역에서 신혼을 시작한 어느 부부가 있었습니다. 조금이라도 사회의 중심에 다가가고자 덜 입고 덜 쓰면서 자식 교육에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아이는 국비 유학생이 되었고 거대 정당의 대표까지 지낼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공정한 대한민국을 신뢰하며 대통령 후보로 나섰습니다. 자기 얘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저희 가족만의 이야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보다 더 나은 미래를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고자 하는 애틋한 마음, 그것이 지금까지 대한민국을 지탱한 정신입니다. 이준석은 이 전통을 이어가고 싶습니다. 누군가는 자녀 세대의 미래를 빚으로 당겨서 가불해서 쓰자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대한민국의 방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저 이준석을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건전한 정책으로 기회의 사다리를 지켜 다음에는 여러분의 자녀와 손주들이 이 자리에 서는 꿈을 지켜내겠습니다. 여기에도 드러나듯이 오늘 이준석의 타겟은 이재명이었습니다. 이재명을 탈탈 털겠다. 그 작전이 완전히 먹혔던 이런 첫 토론회였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